한국인의 식탁은 강렬한 맛과 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김치, 된장찌개, 고추장, 매운 떡볶이 등은 한국인의 일상적인 음식으로 매운맛과 깊은 풍미가 특징입니다. 2023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10명 중 7명은 매운 음식을 주 3회 이상 섭취합니다. 이러한 강렬한 맛은 한국인의 미각을 형성하는 핵심 요소로 일본 음식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일본 음식은 재료 본연의 맛을 최대한 살리는 것을 중시합니다. 초밥, 사시미, 다시마 우니 등은 간결한 조리법과 담백한 맛이 특징입니다. 일본 요리사들은 재료의 신선함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소한의 양념만 사용합니다. 2022년 일본 농림수산성 조사에 따르면 일본인들의 65%는 재료의 자연스러운 맛을 음식 선택의 첫 번째 기준으로 꼽았습니다. 이는 한국 음식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보여줍니다. 한국인과 일본인의 미각 프로파일은 현저히 다릅니다. 한국인은 주로 매운맛, 캡사이신과 짠맛, 나트륨을 선호하는 반면 일본인은 감칠맛, 우마미를 중시합니다. 2021년 미각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의 고추장 소스 섭취량은 일본인의 간장 미소 소스 섭취량의 3배에 달합니다. 이러한 미각 차이는 양국의 역사적 식문화에서 비롯되었으며 현대인의 음식 선호도에도 깊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발효 음식은 그 강도와 기간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한국의 김치와 된장은 1개월 이상의 장기 발효를 거치며 강한 맛과 향을 개발합니다. 반면 일본의 미소와 나토는 비교적 짧은 발효 기간을 가지며 순한 맛이 특징입니다. 2020년 발효 연구에 따르면 한국 전통 발효 음식의 평균 염도는 일본의 2배 수준입니다. 이처럼 발효 문화의 차이는 두 나라 국민의 미각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반도와 일본 열도의 기후와 토양은 완전히 다른 식재료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한국은 마늘과 고추 등의 육지 재배 작물이 풍부한 반면 일본은 해조류와 생선 등 해산물에 의존합니다. 농업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고추 소비량은 일본의 7배에 이릅니다. 이러한 재료 차이는 자연스럽게 음식의 맛 프로필을 달리하게 했으며 현대까지 이어지는 식문화 차이의 근본 원인이 되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전통 조리법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한국은 불맛을 중시하는 볶음과 양념 기술이 발달했으며 일본은 생식과 증기 조리를 통한 재료 본연의 맛 보존에 집중했습니다. 2019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 가정의 80%가 주 3회 이상 볶음 요리를 하는 반면 일본 가정의 60%는 생선회나 찜 요리를 선호합니다. 이러한 조리법 차이는 음식 맛의 강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역사적 배경은 양국의 식문화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일본의 절제된 식문화, 가이세키 요리 등은 다도 정신에서 비롯되었으며 한국의 풍요로운 간상 차림은 농경사회의 전통을 반영합니다. 18세기 역사 기록에 따르면 조선 왕조의 식사는 평균 12가지 반찬으로 구성된 반면 에도 시대 일본 귀족의 식사는 5에서 6품목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차이가 현대인의 입맛 차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의 간편식에서도 두 나라의 맛 선호 차이는 뚜렷이 나타납니다. 한국식 매운 라면은 일본식 맑은 우동과 완전히 다른 스타일을 보입니다. 2023년 시장조사에 따르면 한국 인스턴트 라면의 70%가 매운맛 제품인 반면 일본의 60%는 담백한 맛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제품 개발 전략이 아닌 수세대에 걸쳐 형성된 미각 패턴의 자연스러운 반영입니다. 최근에는 문화 융합을 통한 새로운 음식 트렌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입맛에 맞춰 변형된 매운 연어 롤이나 고추장 라멘 등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2024년 서울의 한 조사에 따르면 30대 한국인의 40%가 이러한 한국화된 일본 음식을 주 1회 이상 섭취합니다. 이는 전통적인 맛 차이를 넘어서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며 미래 식문화의 진화 방향성을 예고합니다. 음식 선호는 단순한 개인적 취향이 아닌 역사, 기후, 사회적 요소가 총체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맛 차이는 수세기에 걸친 독자적 문화 발전의 산물이며 어느 쪽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2025년 문화연구원 보고서는 식문화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상호 문화 이해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합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진정한 의미의 미각 다양성이 꽃 피울 수 있을 것입니다.